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요즘 가을인 듯 가을 아닌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가을 날씨치고는 상당히 좀 덥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제가 세종시와 세종시 주변의 어떠한 개발 계획들을 분석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청주에 살았을 때는 그 청주시 강내면이 시골처럼 느껴졌었는데, 요즘 자주 그쪽으로 임장을 다니고 주변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강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강내면이 어떤 것들의 매력이 있는지, 오늘은 세종시 주변 입지 분석,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청주시 강내면의 위치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주시 강내면은 지금 행복도시의 북동쪽에 접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청주시 원도심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오송과 조치원읍으로 바라보면 동쪽에 위치해서 지금 이 세 개의 중심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외부 효과가 점점 청주시 강내면 쪽으로 밀려온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입지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청주시 강내면입니다. 먼저 세종시 행복도시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세종시 행복도시는 2012년부터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었을 때 어디부터 개발이 됐었냐면 그 서쪽 부분부터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도시와 공주시 사이에 있었던 장군면 개발이 인접해 있어서 활발히 개발이 일어나서 장군면의 어떤 집가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었었던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 오생활권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오생활권과 연접되어 있는 연동 쪽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연동면과 강내면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내면까지 그 영향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세종시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서쪽에는 공주시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청주시가 있는데, 지금 먼저 1, 2생활권이 개발되다 보니까 공주시 쪽으로의 영향력이 있지만, 사실 공주시는 인구가 한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인구는 85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세종시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쪽으로의 교류가 앞으로 좀 더 활발할지는 당연히 인구 기준으로 보면 청주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청주시하고 세종시는 애증 관계가 있습니다. KTX역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부 그 청주시에서 세종시의 땅을 넘겨준 부분도 있어서 서로 애증 관계를 띠고 있어서 조금 지자체 간의 어떤 힘싸움이나 아니면 신경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메가시티 개념으로 바라보면 청주시와 세종시는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대전 가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지만 청주 쪽으로의 대중교통은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청주시와 세종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은 불보듯 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생활권이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과 연접되어 있는 청주시의 강내면은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부분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청주시에 속해 있지만 오송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청주시 원도심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송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알 겁니다. 지금은 1산단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2산단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데, 이 3산단의 넓이가 1, 2산단을 합친 것만큼 됩니다. 즉 여기는 국가산업단지고요. 오송 3산단이 2030년까지 개발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모두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쯤 되면 이 오송이라고 하는 읍은 사실 읍 단위가 아닌 하나의 시 단위로까지 성장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세종시의 조치원읍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조치원읍의 개발과 같이 한다면 하나의 커다란 무게중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오송입니다. 이 오송의 파급 효과가 당연히 강내까지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송은 청주시의 행정구역이고요. 오송은 강외 외쪽에 있는 것이고, 이 미호천을 사이에 두고 강내와 강해가 사이에 지금 이제 미호강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강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 미호강이 활발히 개발될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 청원과 청주가 통합되기 전에는 청주 원도심이 기준이었지만, 청원과 청주가 통합돼서 청주시의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어지면 두 천이 바로 그 미호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의 어떤 발전이 당연한 것이고, 청주의 구도심과 오송 사이에
미호강에 있는 이 강내면은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강내면에는 이미 충청대학교하고 한국교원대학교라고 하는 두 개의 대학교가 이미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흥덕구청을 강내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즉 청주시 쪽에서도 이 강내면이 그 흥덕구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흥덕구청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청주시는 구도심권하고 오송하고가 상당히 거리 사이가 있었고 이 사이를 연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개발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오송읍 개발과 더불어서 오송과 그 구도심권 사이에 하이테크밸리라고 하는 강내 쪽에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산업단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위의 개발 압력을 가꾸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이쪽으로의 인구의 집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강내라고 하는 곳이 즉 오송과 구도심권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내면의 발전은 앞으로 불모듯 뻔할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2030년 쪽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오송읍의 개발도 그쯤에 되면 마무리가 돼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종도 2030년 정도 되면 그 행복도시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쯤 되면 청주시의 확장성도 점점 그 세종과 오송 쪽과 붙게 되면 이 강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어떤 입지는 정말 뛰어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들의 외부 효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강내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작년에 세종시에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이 바로 세종하고 청주 사이의 고속도로입니다. 즉 지금 현재 서울하고 세종 사이에 고속도로가 놓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23년 말이나 25년 초쯤이면 완공이 될 텐데 그 고속도로와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이 청주 쪽에서 그리고 상주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곳과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2030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아직 시작을 계획만 가지고 있고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2030년을 계획을 가지고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런데 그 안에 그 IC가 두 군데 생기는데요. 조치원과 그 행복도시 사이에 세종 IC가 하나 생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청주하고 세종 사이에 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그 전용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강내 IC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강내 IC가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이 주변에 물류수송이 아니면 사시는 분들이 발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따라간다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강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입지가 좋아지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로의 이동이 고속도로라면 이 충청권 메가시티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광역철도망이겠죠. 당연히 광역철도망이 신설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기는 곳이 있고 이미 있었던 그 철도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세종에서 가장 가까운 내판역이 아마 광역철도에서 새로 생기는 그런 역이 될 것입니다. 그곳과 이쪽 그 강내는 상당히 인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내 분들이 이 내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강내의 어떤 교통 여건들은 점점 좋아져서 이쪽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입지적으로 강내가 계속적으로 제 눈에는 좋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입체지들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으로 좀 보고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행복도시가 되는 거고요. 세종시 건설지역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오송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청주시의 구도심권인데 요 세 곳 한가운데 여기가 바로 강내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세종시는 1, 2, 3, 4생활까지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제 5생활권하고 6생활권이 좀 남았는데 5생활권 위치가 여기입니다. 합강동부터 지금 동으로 바뀌었죠. 다솜동, 용호동으로 해서 여기 부분이 이제 개발이 활발히 되게 되면 바로 옆쪽이 연동일 것이고요. 그 연동과 요쪽 이제 사곡리부터 해서 요쪽이 이제 바로 강내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쪽의 개발 계획이 이쪽으로 영향을 가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가 일산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끝났고요. 지금 2산단 여기 가보시면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3산단의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여기가 세종시 3산단, 오송읍 3산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M 체계 단계지만 이쪽으로 뭐 카이스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오송이 완료가 되면 오송읍하고 이쪽에 있는 조치원읍은 하나의 커다란 도시로서의 무게중심을 띨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미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 강내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이쪽이 상당히 매력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주 쪽으로 바라보면 여기가 구도심권입니다. 구도심권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서 청주 시민분들이 그래서 오송역을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통 부분도 불편하고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가 그 강내 쪽입니다. 이 강내 쪽에는 이쪽에 대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이쪽에 충청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한국교원대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쪽으로 그 흥덕구청이 이전에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흥덕구의 중심이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이테크밸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개발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는 이 청주시의 주천이 그 어디였었냐면 그 부심천이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천 자체가 좀 작은 규모를 가지고 뛰고 있는 그런 건데, 요곳이 지천이고 이제 지금 미호강인 이 미호강이 청주시의 주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미호강 주변으로 이쪽이 이제 오창읍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천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함력이 있을 것이고, 이 천을 미호강을 중심으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세종시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인을 한번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라인에 가장 많이 접해 있는 부분이 바로 강내 쪽이기 때문에 이 강내 쪽의 개발 압력들이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를 한번 청주시에서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에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대한 입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2030년까지 계속적인 어떤 개발 압력을 받을 것 같은 이 입지의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양질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늘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